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온돌 강의를 맡은 김준봉입니다. 지난주에 제 소개는 드렸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만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약간 하자면 우리 온돌과 서양의 벽난로 난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양은 벽난로의 구조가 이게 선불을 사용하는 구조예요. 불을 세워서 사용하는 구조고 우리는 누운 불을 사용하는 구조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을 사용하는 것은 불이라는 것이 원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떼서 올리면 되니까 특별한 장치가 많지가 않고, 불을 눕히는 것은 이게 쓸려는 불을 눕혀야 되니까 개자리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장치가 많이 필요하고, 눕히게 되면 불의 윗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눕히게 되면 불을 추결해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불을 그냥 모닥불이나 선불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추결이 없어서 파티를 하거나 뭐 하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약간 떨어진 곳에 베르사유 궁전이 있거든요. 그 큰 궁전에 재미난 게 화장실이 없고 난방 시설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추웠겠어, 겨울에. 그래서 이 파티를 할 때 과거에는 설탕물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었잖아요. 우리도 설탕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추워서 설탕물을 먹고 창가에 두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보니까 딱딱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시초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나온 거죠. 그만큼 집 안에 아이스크림이 생길 정도로 추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이불 속 온도가 이제 추우니까 우리처럼 구두를 떼버리면 요를 깔고 이불을 덮으면 이불 속 온도가 높은데 그냥 벽난로를 쓰거나 벽난로가 꺼지면 이불 속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불 속 온도를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높였는지 아세요? 기록에 보면 서양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을 좋아하죠. 강아지, 우리도 물론 지금은 좋아하지만 강아지도 좋아하고 돼지도 좋아하고. 그래서 동물들은 난방 시설을 안 해도 축사해서 잘 살잖아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온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예전부터 잠을 잘 때 추워서 돼지, 개 이런 거는 이제 안고 자는 거죠. 그래야 뜨뜻하니까. 지금도 개 고양이 아니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따뜻함에 대한 것보다는 푹신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카페트를 아주 두껍게 깔아놓으면 거기가 대접을 잘 받는 곳이고 고급 장소예요. 근데 우리는 따뜻한 장소가 고급 장소고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래서 아랫목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잘 모시지 않으면 이제 냉대한다 그러죠. 서양에는 냉대라는 말이 없어요. 차가울 냉자를 쓰는데 그만큼 우리는 차갑게 대한다 하면 냉대한다, 따뜻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돌 문화와 서양의 그런 온돌 문화가 차이가 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래스카 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알래스카 구들과 온돌의 자세한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들이 알래스카 아망낙섬에서 발굴이 됐는데 이게 2005년에 발굴이 됐어요. 리차드 크넥 교수가, 에버딘 대학 교수가 이 발굴 총 책임자입니다. 처음엔 발굴하고 이게 뭐지? 없으니까. 알래스카가 당시에는
좀 따뜻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구두 캉이 있어서 중국의 캉이 아닌가 하다가 이건 한국의 온돌에 시원하고 같다. 우리가 전파했든지 거기서 우리한테 왔든지 우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와서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한국에 세미나도 하게 됩니다. 연도를 보면 약 3,000년 전쯤 이 그 지층이 3,000년 전쯤에 발굴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다가 좀 낮아요. 바다도 낮고 따뜻하고. 그래서 알류산 열도는 일본 열도를 지나서 사할린 섬을 지나서 알래스카 섬에 이르기 바로 전에 이르는 그 섬들의 열도인데 거기에 있는 섬이 아막낙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리 건설을 하면서 요게 발굴이 돼서 발굴 총책임을 리차드 크넥 교수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알래스카 지역은. 그래서 이 구두를 만들 때도 고래뼈가 막 나오고 그래서 고래뼈가 돌처럼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아래 지층까지 이제 파서 발굴을 했어요. 발굴하는 과정이 보이죠. 당시 상당히 집자리가 크게 나와 있는데 서쪽 블록하고 동쪽 블록하고 두 군데에서 집자리가 크게 등장을 합니다. 큰 돌들로 주변을 만들고 물론 지붕은 고래 가죽으로 해서 천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흙을 덮거나 이렇게 단열을 하고 일부 기둥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이 돌들이 보이고 바닥에 이제 난방을 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무려 3,000년 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3,000년 전에 이런 고래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고래가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두 줄이 보이는데 이게 바닥에 깔린 형태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굴뚝 같은 것이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이 그림만 봐서는 불을 떼면 여기 굴뚝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리차드 크넥 교수의 얘기로는 요거는 굴뚝이 아니고 바람이 들어가는 공급하는 급기구가 되고 여기에 불탄 흔적이나 이런 끄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여기서 타가지고 불이 이렇게 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이 이쪽으로 나가고 여기가 이제 불주머니 허스라고 영어로는 써 있는데 불이 공기가 여기로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이 주택이 구조가 생겨나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때는 허스라는 곳이고 여기에 구들장이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집 안에서 불을 뗄 때는 불은 타면서 산소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외기가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우리가 혹시 방 안에서 구두를 만들 때는 그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새 집은 특별히 창문이나 벽체가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단열을 또 아주 세게 하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면 우리 숨을 못 쉬게 되겠죠. 단면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 파란색의 그림이 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서 불을 떼고 따뜻한 열기가 바닥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땅 속에 있으니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옆은 이제 돌로 기둥을 쌓여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는 것은 지금 허스 챔버라고 써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불주머니 뭐 이렇게 되겠죠. 또는 아궁이 후렁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불을 가운데서 떼서 뒤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바닥을 통해서 바닥을 뜨겁게 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굴한 것은 이제 연필로 스케치한 모습인데요. 돌들을 하나하나에서 이 고래의 길이가 약 1m 20이고 고래 폭이 60cm. 요 고래는 길이가 1m 10, 고래 폭은 45cm. 그리고 고래와 고래의 간격은 1m 5cm 정도 돼서 이렇게 C자 형태로 만들어진 고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들장이 덮였을 때 모습이고요. 구들장을 걷어내서 이렇게 흙고래 형태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구들장이 덮인 부분이고, 지금 요 그림은 이제 요새 우리가 구두를 놓을 때 저렇게 벽돌로 싸서 구두를 놓는데 요 구들 고래하고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고래가 지금은 이렇게 위로 쌓았지만 옛날에는 땅을 파서 이렇게 좌식을 한 형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중국의 구들은 이렇게 걸터 앉는 구들이다. 솟은 구들이고 이렇게 입식형이다 말씀을 드렸죠. 확실히 이거는 좌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구들은 좌식으로 우리 그 한민족의 구들과 유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발해 동경성의 온돌은 발해가 가장 강성할 때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시에 있는 그런 동경성이라는 발해의 성입니다. 거기 침전에 이제 회랑이 여기 쭉 있고 침전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굴뚝이 2군데 형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발해 구들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요소는 그 조돌, 보조 온돌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이때만 해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여기가 침전이거든요. 여기가 침전, 여기가 침전인데 여기 보면 아궁이가 이렇게 있죠. 아궁이. 그리고 아궁이가 여기 있고 아궁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가 여기 있고 아궁이가 또 여기 있고, 여기서는 아궁이가 여기 있고 아궁이가 또 여기 있고. 이 그림을 온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궁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기 때문에 방이 6개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6개의 이제 그 고래가 있고 온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침전이기 때문에 이 온돌은 그 2개의 아궁이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들은 처음에 불을 떼면 연기를 위해서 막 잡아 빼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연기가 좀 바깥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살살 달래서 떼야 되는데 여기 왕의 침전에 연기가 새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쪽에 있는 요 아궁이는 이 아궁이하고 요 아궁이하고 요 아궁이는 쌍이 돼서 방에 불을 떼기 전에 먼저 이 굴뚝 쪽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굴뚝으로 금방 빨려 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원래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잘 빨려 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원리죠. 여기서 불을 떼기 전에 굴뚝 쪽의 아궁이에서 먼저 불을 떼서 이쪽을 뜨겁게 해놓으면 상승 기류를 형성하게 되고, 방에서 불을 뗄 때 연기가 역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돌을 보조 온돌, 조돌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전기가 없을 때 바로 그 조돌을 사용해서 미리 그 연기를 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칠불사 아짜방의 구두를 발굴을 하는 것을 자문을 하러 거길 갔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저런 옆에 보조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떼는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다른 학자들은 왜 이 아궁이가 이게 옆구리에 쓸데없이 뜨겁게 하지도 않는 데 있을까 했는데 이 발해의 온돌과 같은 원리죠. 미리 불을 떼서 굴뚝으로 연기를 나가게 하고 방에서 불을 떼서 이제 그 따라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아주 과학적인 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온돌은 그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집어넣으려고 발굴하다가 이제 행궁에서 발견된 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수로처럼 쫙 이렇게 길게 보여요. 근데 배수로가 아니라 이 굴뚝이죠. 연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 3,000년 전에 이 시옷자형 온돌이 우리 남한산성에도 이렇게 있구나. 아주 제가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오른쪽은 3,000년 전 알래스카 구들이고 왼쪽은 남한산성 행궁이니까 뭐 500~600년밖에 안 된 거죠. 근데도 그 시옷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교묘하게 같게 나와 있고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해주 온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9년 동안 살면서 연구를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민가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한옥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있지만 그 황토방 초가집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백성들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산 것이 아니라 이런 황토방 초가집에 살았는데 이런 황토방 초가집의 원형들이 아주 많이 그 중국에는 남아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다 부셔서 기와집만 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제 양동 그 경주 양동마을이나 안동 화해마을 또는 외암 그 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이 마을이 아주 그 옛날 마을이긴 하지만 좀 고급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마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잘 사는 마을들이 보존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민들이고 못 사는 마을들은 다 이 황토방 초가집이었다. 이 초가집을 보면 구세가 높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워낙 추우니까 영하 30~40도씩 가는데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 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문을 두 군데 하면 상당히 불리하겠죠. 근데도 왜 두 군데를 했을까?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만 실제는 문화적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하고 남녀 그 유별, 부부 유별이 있어서 왼쪽은 남성의 출입구, 오른쪽은 여성의 출입구 이렇게 된 것이죠. 여성은 부엌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남성은 방으로 직접 들어가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부엌 쪽으로는 남자가 이렇게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듯이 이 연변에도 여성 출입구와 남성 출입구가 나눠져 있고 지붕도 5곳이 초가 지붕으로 뒷산내 이 형태랑 비슷하게 어울리고 있죠. 텃밭이 있고 내부는 이렇게 남성 출입구 방으로 들어가고 여성은 이렇게 정지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부엌인데 밥도 하고 잠도 자는 곳이죠. 이쪽은 원래 그 함경도 평면에서 보면 소가 있던 외양간이 여기예요. 그래서 소를 집 안에서 키웠는데 중국이 이제 신중국이 되면서 소를 다 이제 집단 농장으로 가져가서 여기가 창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부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마솥이 딱 보이죠?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신을 벗게 되고 불은 요 밑에서 뗍니다. 이게 마루처럼 돼 있는데 장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장판을
이렇게 금이가 있죠. 이렇게 이걸 드러내게 되죠. 드러내고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덮어서 그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전통 가마솥인데 요거는 중국인의 그 젠빙 가마라고 이렇게 평가마예요. 평가마. 그래서 만두나 뭐 이런 거 데펴 먹고 우리 국을 덮여 먹는 그런 가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정지 공간으로 쓰고 지금 말로 하면 원룸 하우스죠. 방 안에서 밥도 하고 잠도 자고 다 하나 공간에서 이제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평면이 다 하나로 돼 있어서 부엌하고 구들 방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저것을 정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집은 벽돌로 된 좀 현대식 주택이에요. 중국도 초가집을 허물면 나라에서 이렇게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는데 이제 벽돌로 만들었는데 벽돌로 만들어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온돌은 집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똑같죠. 대신에 여기는 연변 지방이 아니라 여기는 길림성 지방이라서 부엌과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아까는 이 부엌이 방하고 이렇게 탁 터져 있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바로 이 그 형태가 여기서 이사할 때 함경도 사람은 통으로 이렇게 만들고 남쪽에서 간 사람은 저렇게 나눠서 만들고 그리고 이건 만주족 온돌인데 만주족 온돌은 이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그래서 양쪽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제사상을 모시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통구들이고 만주족은 디귿자고 한족은 일자형. 그래서 조그만 구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불 때는 모습이 보이네요. 알라딘 조선족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구두를 놓고 온돌학교 회원들하고 같이 백두산도 구경하고 직접 이렇게 거기 할머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다닙니다. 이 그 4개 연해주하고 알라스카 구들하고 이렇게 쭉 봤는데 이런 구들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보이는 데까지 그리고 사천 늑도의 또 온돌 유적이 아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만강 하구, 그다음에 연변, 그다음에 연해주로 해서 알라스카 아망낙섬까지 고래가 이동하는 경로하고 이 온도를 사용하는 민족의 분포하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서 그 우리 민족이 온도를 쓰고 살면서 여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고래를 사냥해서 같이 그 생업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알라스카를 연구한 리차드 크넥 교수 집이에요. 여기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꼭대기라서 저는 이제 알라스카가 우리한테도 그리 가깝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엄청 먼지 알았어요. 근데 지구본을 이렇게 보니까 이 북쪽에서 이렇게 북극해만 건너서 비행기 타고 오면 알라스카가 금방 와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맨날 펼친 지도를 보니까 이게 멀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는 이렇게 붙이면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북극해 영향을 받아서 그리 춥지 않아 여기가. 그 겨울인데도 나는 찬뜩 입고 갔는데 뭐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벽난로는 다 만들고 있죠. 크넥 교수의 그 박사 제자들이고 발굴된 그 고래뼈, 우리 한국 사람 얼굴 비슷한 가면도 나오고 이제 이 리차드 크넥 교수는 아마 알라스카 이 인종이 한민족하고 유사할 것 같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민족 간에 민감하니까 이제 조용히 한번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DNA 검사하면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했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발굴한 이 그
가면 탈이죠, 탈. 근데 거의 우리 탈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인디언이 우리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3,000년 전에 이런 탈들이 우리가 하던 거랑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알래스카가 우리가 지도를 맨날 펴서 보면 미국이 되게 저기 멀게 보이는데 알래스카는 가까워요. 이렇게 바로 위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알래스카 지나서 캐나다 지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형태죠. 여기가 이제 에버딘 대학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오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도가 보면 멀어 보이는데 실제는 이게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시옷자형 온돌의 유적이 있는 그 한반도 동부 그리고 알래스카 아망락섬,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사천 늑도 유적, 구들 이런 것들이 다 구들의 유적이 분포된 곳과 고래가 알래스카에서 그 동해로 내려오는 그 이동 경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이동 경로를 볼 때 이 고래가 있는 구두를 사용한 민족과 고래 사냥을 한 민족이 같은 민족이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송기호 교수는 북옥조에서 온돌이 나와서 고구려 발해 그다음에 중부지방 통일 고려 조선 일본 열도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래스카 구들이 이제 그 발굴이 되면서 이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구들이 먼저 생겼으니까 그 전에 제가 5,000년 전에 그 두만강하고 서포항 집터 그런 유적과 그것이 이제 알래스카 유적처럼 고래가 있는 곳으로 발달을 한 2,000년에 걸쳐서 발달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 고래 온돌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고구려 온돌, 발해 온돌, 그다음에 북옥조 온돌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이런 온돌들이 아주 서민들이 사용을 했어요. 서민들의 생활이었는데 발해 동경성의 온돌은 왕궁의 온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궁까지는 퍼지지 않았는데 이제 온돌이 발달하면서 왕궁의 온돌로 발달을 해서 그 서민의 온돌에서 귀족의 온돌까지 폭넓게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쪽구들 입식형 온돌을 널리 사용을 했고 이 조돌, 보조 온돌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연 그 온돌을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하면 오래전 우리 민족이 있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 온돌의 유적이 그 북옥조, 고구려 이쪽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사천 늑도로 되면서 발굴이 되고 그리고 근세의 온돌은 조선시대에 아주 많이 발굴이 돼요. 근데 불행히도 고려나 삼국시대에 이런 초가집이나 그런 온돌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가집에서 온돌을 언제부터 사용했을 것 같아요? 초가집이 있을 때부터 썼겠죠. 초가집에 추우니까 온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초가집이란 그 형태는 이 오래 못 가는 형태예요. 자연 재료로 만들고 우리 사람 목숨처럼 한 60년 유지되면 무너지면 새로 짓고 기와집은 오래 가는데 초가집은 오래 못 가거든요. 기와집도 가장 오래된 기와집이 뭐죠? 이제 그 무량수전이나
뭐 고려 때 한두 채 남아 있어요. 큰 집이. 그리고 고려 때 남아 있는 민가 이 작은 집은 그 아산에 있는 그 맹시행단이라고 맹사성 고택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에 구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구들이 물론 이제 온통 구들로 잘 남아 있긴 하지만 구들은 불을 떼면 금방 그 쪼개지고 무너져서 계속 수리해야 돼요. 그래서 구들은 그 과거에는 불을 많이 떼면 이렇게 내려앉아서 막혔어요.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앉아라 앉아 구들장 무너진다 하는 게 진짜로 구들장이 무너져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을 떼면 돌이 이게 깨져서 무너지니까. 그래서 구들을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된 구들들이 잘 안 남아 있는 게 그래 수리를 자꾸 하게 돼서 이제 남아 있지 않은데 맹시행단의 구들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온통 구들이지만 고려 때 처음 이제 고려 말에 그 만들어졌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앗자방 구들 같은 경우는 신라 담공선사가 만들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수리되고 직구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난번 발굴을 해보니까 고려 때의 흔적은 찾을 수가 있는데 온돌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온돌의 흔적이 현재 온돌의 흔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쓰여지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집터나 그 아래에 있는 온돌은 고려의 그 박돌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께 확실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헌상에는 이제 신라 때부터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초가집의 온돌을 볼 때 과연 초가집의 온돌이 예전에는 입식 생활을 했고 좌식 생활로 조선에 바뀌었다. 그러면 초가집 입식 생활을 하면 이 천정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 천정이 높은 초가집이었다가 낮은 초가집으로 바뀌었겠어요. 옛날에도 다 구두를 생활을 했고 좌식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처럼 온돌을 했다. 이런 게 더 맞는 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는 입식형 쪽구들을 발달시켰고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 강의되고 우리는 좌식형 농경 문화로 온통 구들을 발달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온돌까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온돌이 바로 우리 거고 그리고 그 온돌을 응용한 이런 난방 보일러가 우리 기술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온돌과 구들이 전통적이다. 한글, 온돌, 금속활자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아파트 온돌은 이거 온돌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불을 쓰든 전기를 쓰든 바닥을 뜨겁게 하고 신발을 벗기는 것은 청결한 온돌이고 그 문화는 바로 우리 온돌 문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돌은 원래는 취사 위주로 발생이 됐어요.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밥하는 나머지 열로 여열, 폐열 밥하면서 남은 열 아깝잖아. 그걸로 불을 떼서 사용을 하고 신발을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옥집은 지금 아주 춥다 그러죠. 새로 치면 단열이 없으니까. 제가 살 때도 아주 윗목이 얼음이 오강이 꽁꽁 얼을 정도인 게 추웠다고요. 그렇지만 아랫목에 이불이 차렵 이불이 항상 깔려 있어서 이불 속 온도를 이제 유지시킨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7남매지만 형제들이 막 싸워도 겨울에 집에 가서 아랫목에 안 가면 얼어 죽으니까 아랫목에 발을 같이 집어넣고 이제 발장난을 하면 화해를 하는 건데 지금은 싸우면 각자 방으로 쑥 들어가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온돌방은 이런 그 우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고. 그래서
우리의 단열재는 벽이 아니라 이부자리를 항상 펴놓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이부자리 밑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놓고 아버지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아마 학생들은 지금 전기밥솥이 있어서 웬 이부자리 밑에 밥을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 밥을 그 이부자리 속에 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바로 온돌 문화고 가족 문화고 우리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역의 서민들은 선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귀족들은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조금 잘 사는 사람 미국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중국을 닮아가려고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그래서 귀족들은 중국처럼 이렇게 침대 생활을 하고 캉에서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귀족들은 침대에서 덜덜 떨고 살고 서민들은 아랫목 초가집에서 따뜻하게 살았으니까 또 공평하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입식을 했는데 조선시대부터 좌식이 됐다는 이론은 온돌을 역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온돌하는 학자로서 고려 말에 들어서 온돌이 보급됐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우리가 좌식 생활을 했다는 이론은 분명히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식에서 좌식은 될 수 없고 좌식에서 입식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적 이렇게 역류 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고대 온돌이 우리나라의 온돌과 분명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온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온돌은 건축과에서는 설비로 가리킵니다. 설비. 그래서 집에 있어서 설비는 따뜻하고 춥고 물이 나오고 물이 죽고 이런 설비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온돌은 단순히 설비가 아니라 우리 한옥이나 우리 집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한옥의 심장은 온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에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태어나서 온돌에서 자라서 온돌에서 잠을 자고 어른이 되고 온돌에서 결국 죽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온돌에서 제사상을 받기 때문에 온돌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고 재산이다. 그래서 우리 민속학의 거두인 손진태 박사께서는 우리 온돌은 우리 민족의 자궁이고 우리 민족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돌을 가진 우리가 지금 삼성 반도체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저는 온돌로 설명을 해요. 다른 나라는 반도체 기술이 없을까요? 기술이 있죠. 근데 반도체 기술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반도체는 불순물이 많아지면 안 돼요. 불량품이 많아지면. 우리 민족은 천성적으로 흰 옷을 좋아하고 맨발 벗고 살기 때문에, 맨발인데 맨발을 또 벗어. 어쨌든 맨발로 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 먼지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집하고 우리 집하고 들어가 보면 깨끗하다. 그러면 우리 조선족 집이고, 먼지가 많다. 그러면 이제 신발 신는 사람 집이에요. 그만큼 온돌은 청결성과 관련이 있고 깨끗함에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온돌을 연구하면서 본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은 아까 손진태의 온돌 예찬이란 책도 있고,
이제 온돌고라는 실학자가 쓴 책도 있고 뭐 임원 경제지도 있고 여러 책이 있는데 실제 온도를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은 민속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온도를 공부하면서 이 학자를 가장 존경합니다. 누구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온돌은 우리가 덜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인 것을 간파한 사람이 이제 온돌과 구들의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쓴 현규환 박사예요. 아직도 그 책이 있는데 불행히도 1935년도쯤에 발간이 돼서 일본어로만 돼 있습니다. 실제 제가 쓴 책이나 시중에 있는 구들에 보면 여러 구들의 고래에 대한 모양이나 이런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그 자료의 대부분은 이 현규환 박사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규환 박사는 이 조선의 구들, 만주의 구들, 저 북쪽의 구들을 다 연구를 해서 이 전체 구들 지도를 만들고 구들의 모양과 구조와 효능을 다 설명을 했고 이불 속 온도를 아까 강의했는데 이불 속 온도를 측정을 하고 우리 조선 사람과 만주인과 중국인의 이불 속 온도의 차이를 연구해서 쾌감도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다 설명을 해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런 보건위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온돌의 모양, 북쪽의 온돌의 모양, 만주의 온돌의 모양, 모든 온돌의 모양을 그림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제가 건축학자인 저도 놀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이 온돌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온돌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근원이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인 것을 이 현규환 박사가 연구를 하고 이 보건의학자로서 세브란스 의과대학 보건의학 교실에서 의사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지금은 아마 작고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나이로 보면 지금 100세가 훨씬 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한국인은 바로 이 온돌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온돌이 우리의 깊은 핵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온돌 학교도 하고 국제 온돌 학교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온돌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온돌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온돌 학회를 제가 2002년에 만들어서 처음 문화재청하고 몇 군데 온돌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온돌은 그 어깨너머로 할아버지들이 다 하는 건데 그걸 뭘 연구해? 그래서 그거 온돌 기술자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온돌이 우리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그러한 아주 감격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한복이나 한식이나 이런 온돌이나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진작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온돌을 이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나이니까 이 우리의 한옥과 온돌에 대해서 새롭게 생태 환경적이고 서양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의 핵심이고 인류가 상생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전통 문화인 온돌을 잘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